안녕하세요. 홈가스입니다. 자, 가스 기능사 실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실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에는 동영상하고 작업 배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동영상은 그대로 가고 필터평으로 이번에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은 기존에 했던 대로 계속 나오니까 괜찮은데 이 필터평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경우에 지금 필터평으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기능사는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냐? 결국은 산업기사나 기사에서 나왔던 그 기출 패턴? 그런 패턴이 난이도별로 조금 쉽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산업기사나 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 여기에서 기능사에서 기능인으로서 알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아마 기출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은 기능인으로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가스 실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실 때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두 줄로 딱 그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수정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정답을 썼는데 이것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두 줄로 이렇게 딱 긋고 요 밑에다가 정정 답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답안지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거, 자기가 필탑이나 이렇게 답안을 작성할 때 답안과 관련이 없는 것들, 자, 답안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낙서 같은 거, 그 다음에 특기사항, 자, 이런 거를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특기사항을 별도로 쓰지 마시고 그 연습 뒷장에다 쓰세요. 뒷장에다. 그 앞장에는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절대 건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정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수정 테이프로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연필로 처음에 할 수 있어요. 자, 연필로 하고, 다음에 검정 볼펜으로 수정을 꼭 하시고, 지우개로 반드시 지워야 됩니다. 자, 제가 시험 볼 때 한참 막 시험 볼 때 말이죠. 연필로 막 계산하고 막 하고 이제 볼펜으로 옮겨가지고 제출하려고 딱 보니까 연필을 덜 지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오버랩이 되겠죠. 그 약간 덜 지운 부분이 나오니까 그걸 막 빨리 지우려면 이 시험지가 훼손이 돼요. 이게 딱 한번 지우개 때문에 딱 찢어질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찢어져가지고 낭패 보신 분들 제가 봤어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그 지우개를 지울 때 시간이 좀 충분하게 놔두고 잘 지우셔야 돼.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는 맨 나중에 아예 놔두세요. 그 다음에 싹 깨끗하게 지우고 답안지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 자, 요거는 진짜 중요한 팁입니다. 답안 작성의 중요한 팁이 뭐냐? 글씨를 크게 쓰세요. 글씨를 크게. 자, 글씨를 좀 크게 쓰시고 좀 깨끗하게 쓰세요. 깨끗하게. 글씨를 크게 쓰고 깨끗하게. 자, 깨끗하게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글씨를 좀 깨끗하게. 그 글씨를 그냥 막 흘려 쓰지 마시고, 글씨를 못 쓰는 거하고 깨끗하게 쓰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글씨를 잘 못 써도 깨끗하게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글씨를 못 쓴다 해서 막 흘림으로 쓰시지 말고 깔끔하게 쓰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 알겠죠?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글씨를 깨끗하게 쓰라. 깨끗하게. 자, 글씨를 깨끗하게 쓰시고요. 지금 OT지 않습니까, 이게? 자, 가스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실기 오리엔테이션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1번 글씨를 깨끗하게 쓰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쓰라. 크게 씁니다. 글씨를 크게 쓰세요. 글씨를 많이 조그맣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 성질 납니다. 글씨 너무 작게 쓰면 이게 무슨 글씨인지 이게 막 헷갈려. 그러면 이 동그라미 하고 싶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그냥 오답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깨끗하게 쓰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글씨를 깨끗하게 쓰고 크게 쓰라. 크게 쓰고 자, 아까 얘기했지만 기록을 할 때 기록 방법은 낙서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연필로 쓴 다음에 이건 반드시 뭘로 하라? 검정색 볼펜으로 반드시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정정할 때 자, 정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줄로 이렇게 두 줄로 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로 할 수 있다는 거. 자, 수정 테이프.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필타평하고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요 순서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배점은 자, 배점은 50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우리가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기 시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시험 시간에서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고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기. 자, 계산기는 공학 계산기를 가져가셔요. 예, 공학 계산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학 계산기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7번째는 답안 작성 시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조심할 게 있어요. 조심할 건 뭐냐면은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 의도를 파악을 잘 하세요. 내 맘대로 해석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8번째는 중요한 게 소수자리 처리할 때 소수점 세 자리 반올림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올림해서 결국은 둘째 자리까지. 자, 둘째 자리까지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사항이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별도의 사항이 없으면 자, 이 OT 중에서 우리가 실기 시험을 보는 실기 응시 요령이 되겠습니다. 실기 응시 요령. 자, 실기 응시 요령은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만 아시면은 충분히 제가 실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충분히 얘기한 거 없고요. 자, 그러면 가스 기능사 혼가스 책을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부를 하실 때 제가 교재 앞에다가 머릿말에다가 쫙 넣어놨습니다. 자, 요거를 간단하게 보시면서 제가 OT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시간과 전략의 싸움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머릿말의 첫 글자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분은 공부를 뭐 조금만 해도 막 점수가 잘 나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물론 뭐 IQ 차이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공부 방법이 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사투리 막 쓰니까 사람들이 시골에서 고등학교 나온 줄 알았는데 저 그래도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사투리는 어머니하고 계속 오래 살다 보니까 집에 가면은 사투리 쓰고 학교 가면 서울말 쓰고 이러니까 잘 이게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쁘진 않는데, 서울에 있는 학생들 중에 공부 다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 저게 1등부터 60등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 잘 못하시는 분들, 못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친구들 보면 그 뭐랄까,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막 외우고 말이죠. 어떤 학생은 막 진짜 사전을 갖다가 막 씹어 먹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하냐 너, 그러니까 안 외워지니까 먹어서라도 외우겠다고. 의지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진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자, 어쨌든 공부를 하려는 그 절실함은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이. 그래서 절실함이 있어서 결국은 대학을 가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자격증 공부할 때 열심히만 하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공부를 할 때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 일단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자, 여러분들 여기 자기 스스로 걸어서 학교에 오신 거 맞죠? 물어봅니다, 제가. 그러면 당연히 다 맞다고 그러지.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학교로 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잠을 자든 뭐 공부를 하든 누가 관여를 안 해요. 특히나 그 직업 전문 학교 같은 경우에 국가기관에서 이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만 오면 되지 뭐 굳이 이 학생을 합격을 시키냐 마냐 이런 것까지 신경을 막 그 고등학교 때 막 대학교 보내려고 막 혈안이 된 거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정신교육부터 시킵니다. 정신교육이 뭐냐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10분 하느냐 20분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내가 뭐 한 30분 했어. 막 1시간 공부했어 오늘. 뭐 2시간 공부했어.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부를 할 때 집중해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하라 이거죠. 자, 그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신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자기 스스로 걸어서 학교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겠다 공부하는 학생이 딴짓거리하고 말이죠. 막 문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딱 앉아 있고 막 이래. 그럼 저도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눈에 거실러가지고 수업이 안 돼. 그럼 내가 불러가지고 그렇죠. 야, 문신을 한 건 좋은데 뭐 심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것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 마음가짐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학생은 제가 일부러 더 불러가지고 정신교육부터 시켜요. 왜? 정신교육을 시켜야 하루 이틀은 그냥 보내도 한 4일, 5일째 돼서는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만 딱 먹고 시작이 방해란 말 있죠.
내가 마음을 딱 먹으면 그 순간부터 공부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 그 타겟을 갖다가 먼저 딱 심어줘야 돼. 그게 뭐냐? 그게 제가 학교 강의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절실함입니다. 내가 이 자격증을 꼭 따서 뭐 사업을 하는데 이용할 것이다. 아니면 내가 다시 전직을 하거나 은퇴 후에 내가 이거를 갖다가 꼭 따야 되겠다. 이게 이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이 일단 돼야 공부도 되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지금 뭐 50이 됐는데 60이 됐는데 잘 안 헤어져요. 아니 당연히 안 헤어지지. 저도 50이 넘으니까 암기력이 떨어져. 옛날하고 틀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외워지 암기력은 20대, 30대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보고 제가 제시한 그 스토리 암기법이라는 거 이런 걸 해서 자기 생활에 맞는 자기와 연관된 것들 자꾸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첫날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수업을 절대 안 합니다. 전수학습이라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얼만큼 알고 있느냐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저는. 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꼭 공부해서 딸 것이라는 마음만 있으면 기능사는 땁니다. 딸 수밖에 없어요. 이 뭐 고시입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홈가스 밴드 보니까 어떤 학생이 이런 말 썼더라고요. 이게 이게 가스 기능사 실기가 이게 뭐 기능사입니까? 고시입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주관식 서술이라는 게 아주 부담스럽게 다가온 분들이 많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아마 그분들이 좀 나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어쨌든 제가 전문학교에서 강의할 때 보통 오는 학생들이 20대부터 63세까지 있습니다. 아니다. 65세 되신 분들도 오신 걸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자, 했는데 이게 20대는 암기력 좋아. 45세가 넘어가면요. 암기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극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간해 박사가 있습니다. 간해 박사인데 이 간해 박사가 여기 N인데 간해 박사인데 이 간해 박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교육학의 아버지예요. 자, 교육학에 대해서는 이 간해 박사님이 엄청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간해 박사가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순간적으로 암기하는 거는 1초면 가능하더라고요. 1초. 1초는 순간 기억이 다 됩니다. 근데 이 1초가 누가 얘기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야. 그래. 뭐 딱 들었으니까 바로 알겠죠. 그러나 이게 3일이 지나면 3일 후에는 없어집니다. 잊어먹어요. 이 간해 박사님이란 분이 얘기한 얘기예요. 전문가가.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순간 기억, 순간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암기해가지고는 20대 애들은 하지만 이 40, 50대가 50대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잊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간해 박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냥 사라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 뭐냐?
장기 기억하는 방법이 뭐냐? 저는 이 장기 기억을 가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미지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수년간 강의하면서 터득한 건 이거예요. 자, 이미지화를 하라. 이미지. 자, 이미지. 그러니까 텍스트로 나와 있는 글씨를 이미지 그림처럼 이렇게 샷해서 그림처럼 나온 것처럼 이미지를 해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오래 가지 않습니까? 현상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미지하거나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해라. 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화를 하고 스토리를 넣어라 이거지. 자, 암기를 할 때 그 안에 스토리를 넣어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필기 공부하면서 거기에 스토리를 많이 넣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 1강부터 61강을 계속 들으면 그 스토리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반은 많이 외워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된 거, 자기 자신과 관련된 스토리를 암기할 내용에다 집어넣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다공물질이지 않습니까? 다공물질 또는 희석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 희석제가 뭐예요? 희석제가 우리가 희석제라고 하는 희석제가 뭐가 있었어요? 메탄, 일산화탄소, 수소, 프로판, 에틸렌, 질소. 자, 되게 많잖아요. 이 희석제를 갖다가 이 산업기사에서 2개 써라, 3개 써라, 막 5개 써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희석제를 쓸 때 그냥 암기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외웠다고요. 제가 만든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 이래요. 희석제가 메탄. 자, 메탄입니다. 일산화탄소입니다. 수소입니다. 프로판입니다. 에틸렌입니다. 질소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빨간색을 갖다가 말을 만들어요. 잘 보세요. 매일 수프의 질이다. 자, 우리가 매일 수프를 먹으면 어때요? 밥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잖아. 그죠? 자, 밥은 매일 먹어도 안 질려. 근데 수프를 매일 먹는다 생각해봐. 여러분들 수프를 엄청 질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매일 수프에 질린다. 자,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암기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얘기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만든 거지만 여러분들도 암기하고 싶은데 암기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그 주변 환경과 친구들이나 이런 자극적인 거나 뭐 이렇게 매체에서 나오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암기하시면은 오래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래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얘기해 줄까요? 자, 터보식 압축기에 있는데 터보식 압축기에 비상정지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뭐죠? 송출 밸브, 토출 밸브를 닫는 게 1순위입니다. 그 다음 2순위가 모터를 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흡입 밸브를 닫고 그 다음에 드레인 시키는 거거든. 근데 이게 헷갈려가지고 흡입 밸브를 닫고 모터를 하고 토출 밸브 하고 드레인 이렇게 외울 수가 헷갈리잖아요. 근데 터보, 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터보는 가수 중에 터보가 있어. 근데 그 터보가 가수니까 노래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송이야, 송. 노래하는 게 송이잖아. 그러면 송출 밸브, 토출 밸브가 먼저 오는 거야. 그렇게 외운다 이거지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경험이지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암기를 하고 싶을 때 안 외워져. 그러면 쭉 써놓고 나름대로 내용을 만들어 스토리를 만들면 홍가스의 초스피드 스토리텔링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스토리 암기법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러면은 가스, 기능사, 에너지, 공존행동 그 나머지 자격증 10개 이상 따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 제가 뭐 머리가 나빠서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절실함이 없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자격증 따겠다고 왔는데 절실함이 없으니까 내용도 만들기 싫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정신, 내 마음의 상태, 정신,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강할 때 64세 되신 분이 오셨는데 제가 강의할 때 그랬어요. 자, 이거 뭐 간단한 거죠. 자, 이거 뭐 초등학교 나와도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연구실로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저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설마 여기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 있겠어? 그러면서 제가 강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연구실 와서 그랬어요. 교수님, 저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실수했다. 그래서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강의를 할 때 말 조심하고 그런 여러 사람들을 다양하게 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이제 강의를 계속 수정 보완하고 계속 보강하고 앙케이트 조사 받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계과 나오고 뭐 학원과 나오신 분들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장학고사라고 있어요. 그 순위고사 비슷하게 그 학교에서도 거기서 1등 하신 분이 그분이 초등학교 안 나오신 분이 1등 했어요. 놀랍죠? 그분이 뭐 화학을 배웠겠어요? 뭘 배웠겠어요? 그런데도 모의고사 볼 때 그분이 1등 했다고요. 내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뭐 한국과 기획과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1등 하는 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은 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가야 된다는 절실함이 있어가지고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마음가짐이 내 머리 IQ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제가 현강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실함을 마음을 가지고 갖고 있으면 기능사는 합격한다. 합격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 책에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잠깐 살펴보고 머릿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시간과 전략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효율적으로 따지고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절실함이 있으면은 합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받고 고등학교 졸업받고 대학교 졸업 같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화하시는 분들 보면 현직에 있는 분들도 있어. 현직에 저 교수님 저 지금 현직에 있는데 은퇴 이후에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총무인사부가 뭐 하는데요? 그 조직 관리하는 데서 인사, 그 다음에 노무, 그 다음에 그 행정적인 거 이런 게 하는 게 총무인사부지 않습니까? 그럼 총무인사부에서 무슨 뭐 기계를 공구를 달아봤겠어요? 뭘 했겠어요?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도 합격할 수 있어요. 왜? 마음가짐 내가 절실함이 있으면 합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을 가야 돼. 자, 자기가 총무인사부에서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분이 내가 가서 배관 작업을 하고 말이지 안전관리를 갖다가 뭐 LPG 가스를 다뤄야 돼. 그럼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To get something you never had.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이 결코 갖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 가져보지 못한 것을 내가 갖고 싶어. 그러니까 가스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내가 갖고 싶어. 갖고 있지 않잖아 지금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가스 자격증을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총무인사부에서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계속 그 관리직에서 있었던 분이
계속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얻을 수 있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To do something you never did. 자, 당신이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To do.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스 자격증을 딴다는 건 뭐죠? 내가 가지고 여태까지 가지지 않은 것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들 할 거 다 하고 말이지. 걔 은퇴는 은퇴대로 가서 은퇴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죠.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자, 새로운 세상이라는 게 뭐죠? 내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쪽에 또 세상도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희열이 있고요.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고 정주영 왕 회장님이 만날 매일 회사 출근하면서 개동 빌딩에 출근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갔답니다. 자기는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그 왕 회장님은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그 왜 인터뷰할 때 왜 잠을 잘 수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는 다음날 가서 일하고 막 돈 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설렌대요. 설레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애인 만나러 가고 뭐 누구 만나러 가고 막 그러면 누구 여자친구 만나고 막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흥분되잖아요. 그 정주영 씨 왕 회장님이 자기는 흥분돼서 잠을 못 잤답니다. 자기 현장 그 다음날 회사 가서 일하려니까 너무 기분이 설레가지고. 그래서 그 정주영 씨 쓴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오늘도 설레임을 안고 아침을 간다. 매일 설레는 거예요. 자, 뭐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홈카스 책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막 흥분되고 막 기대돼가지고 책을 펼쳐가지고 막 공부하면 합격이라니까 막 흥분됩니까? 흥분 안 되죠. 예. 그러나 야, 내가 이거만 보면은 내가 합격한다는데 막 설레이고 말이지. 막 영상을 좀 더 보고 막 강의 노트도 보고 막 책도 보면서 이런 야, 내가 3개월 뒤에는 내가 가스 자격증 이걸 딱 따가지고 내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그 기대감과 흥분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합격하겠죠. 그러니까 왕 회장님이 그런 마음으로 현장에 가서 일하고 아침에 새벽 3시 반, 4시면 개동 빌딩을 출근한다지 않습니까? 그럼 4시 반 딱 되면 5시면 벌써 회사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 그런 막 흥분되고 그 기대되는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면 가스기능사는 합격합니다. 물론 그 이외의 상위 자격증도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말이 길었는데요. 자, 그래서 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제가 어떻게 OT를 잡았냐면요. 제가 이 책에 설명하면서 책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면은 제 책의 실기교재 주안점은 이렇게 제가 편집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실기 과목은 가스 실무입니다. 그러니까 가스 실무 안전관리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전관리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현강을 수년 동안 하면서 다양한 질문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도 제가 나름대로 다 스토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암기하기 좋게 구성을 좀 했고,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을 전반부에다가 넣었습니다. 핵심 부분. 그러니까 가스 교재 앞에 반드시 알아야 될 가스 기초 이론과 가스 3법에 대해서 안전관리법을 한 50개 정도 이렇게 앞에 모아놨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필터평은 말이죠. 배관 작업이
없어진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산업기사나 기사에서 나온 문제를 분석을 해서 핵심어를 중심으로 해서 포함해서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학습 기간을 현저히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동영상 이미지가 있습니다. 동영상 이미지는 제 제자들이 전국에 한 2,000명 됩니다. 그 제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현장에서 그 찍은 이미지를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그래서 막 체인도 있고 막 그렇지만 모양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학생이 가서 직접 현장에 자기 사업장에서 찍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올려놨고요. 그래서 이미지도 현장에 맞게 현장감을 좀 살렸다는 거. 그래서 한눈에 학습할 수 있도록 구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중요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중요 표시를 해놔서 뭐 별표 하나, 별표 둘, 별표 세 개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 중요 표시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요 표시를 한 거, 특히나 이 3개짜리 나온 거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반드시 이게 3개짜리는 반드시 알고, 이 나머지 이거는 쉬운 거예요. 쉬운 것. 요 2개는 뭐냐면은 시험에 나오면 헷갈릴 수도 있고 많이 틀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별표 2개로 해놨어요. 그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문제나 보시면 표시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별표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없는 문제는 쉬운 문제, 기초 문제다. 기초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있는 거는 난이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주는 문제야. 득점을 하라고 교수님들이 주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2개짜리는 뭐냐면은 KGS 코드라고 우리 법규집 있죠. 법규집에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매우 헛갈리는 문제다. 근데 요 3개짜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문제. 자, 그러니까 3개짜리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책의 4번째는 부록편인데, 이 부록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가스 공식 50선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스 실기를 볼 때 이 정도의 공식을 알아야 되겠다고 정리하는 게 가스 공식 50선이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계산 문제 한 12개 정도 모아놨어요. 자, 대표적인 계산 문제 한 12문제를 넣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또 3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기능사 계산 문제 일체. 그러니까 기능사 필기에서 나왔던 지금까지 한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11개년 정도에 해당하는 모든 계산 문제 중에서 필답형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쫙 뽑아놨어요. 물론 거기서 응용이 돼서 계산 문제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기 계산 문제를 모아놓은 이 모음집을 반드시 체크해서 꼭 가셔야 돼. 자, 알겠죠? 그래서 요 부록편까지 이렇게 잘 넣어놨으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현강을 하면서 느낀 거는, 보통 한 반에 25명씩 이제 수업을 받는데요. 기능사 공부를 전부 하려고 왔는데, 제가 그 유튜브 강의 연소공학 부분도 다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능사는 가스 안전관리법하고 가스 설비, 그다음에 가스 일반이라고 하는 그 3가지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3과목해서 60점인데 60문항인데 연소공학이 들어가면은 80문항이 돼가지고 산업기사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어차피 공부할 거 기능사 공부하고 연소공학부만 더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산업기사까지 응시를 다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한 25명 중에 응시하는 학생이 한 8명이나 한 9명 정도는 기능사하고 산업기사를 다 신청을 해. 그런데 5명 정도는 말이죠. 산업기사까지 합격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 강의가 1강부터 61강이 있는데 그 연소공학 50강부터 61강 거기는 연소공학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그 부분 중에 기능사에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겁니다. 공기비라든가 이론적 공기랑 이론적 산수랑 그다음에 완전 연소 방정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자, 그런 문제를 좀 조금 심도 있게 좀 개인적으로 더 하시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능사 공부를 하고 산업기사에 들어가는 관연도 기출문제 한 3개년치만 풀고 시험장 가보세요.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네, 제 강의가 수준이 낮은 것부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보지 마시고 기능사라고 기능사만 나온 게 아니고 연소공학도 많이 제가 정리했다는 거. 그래서 25명 중에 5명 정도가 합격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산업기사까지 합격할 수 있고 사실 현장에 가면 말이죠. 큰 기업체에 있는 사장님들도 산업기사까지 갖고 있어요. 산업기사만 있어도 웬만한 건 다 근무하는데 다 갈 수 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제자들 보니까 산업기사 따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도시가스 배관 관련된 감리 일을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자, 어쨌든 자, 요런 구성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아무쪼록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뭐 이직하고 싶고 또는 전직하고 싶고 또는 은퇴 후에 퇴직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시험을 응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전직을 하든 이직을 하든 퇴직을 하고 공부를 하신 분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 오리엔테이션을 잘 듣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오리엔테이션을 한 45분 이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공부는 맘만 먹으면 잘 됩니다. 근데 이걸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회의를 갖고 있고 또는 이거 홈가스 책 보면 이거 뭐 붙을 수 있겠어? 또 다른 책도 막 사고 여러 교재를 보세요. 보는데 일단 확신을 갖고 긍정 마인드를 하고 또 설사 뭐 자식 하나 딱 따고 말이지 뭐 인생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할 것도 아니야 사실은. 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기능사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전직 희망자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제가 홈가스 강의 가스 기능사 실기를 하기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해 봤는데요. 다시 정리하면은 마음가짐, 절실함을 갖고 잘 정리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가스 교재에 주안점을 둔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편집 교재의 완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스 기능사 실기 필타평가 동영상을 시험장에 갔을 때 조심할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오리엔테이션 어떤 강의를 들어도 이거보다 저는 좋을 수 없다거나 확신합니다. 제가 항상 시험 시작하기 전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학생들한테 얘기하지만 효과는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갖고 여러분의 선택이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 홈가스의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필타평 제1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